한번 인사 또 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안 기다리고 기다렸나요? 유명한 기자도 안 기다리고 강민서 원장을 기다렸다고 봅니다. 자, 정치 새싹이라고 소개했는데 특별히 이 앞에 보이시죠? 두 개. 예, 이게 컬러가 안타깝게도 크로마키 때문에 워낙에 진녹색, 정말 싱그러움을 보여주는 녹색인데 안타깝게도 하늘색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치 새싹을 상징하는 심볼로 두 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같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김종필 TV는 기승전 재미를 추구합니다. 기승전 재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로는 감당이 한계가 있어서 정말 에너자이저를 여러분께 모셨습니다. 정치 새싹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하여간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좌충우돌, 천진난만할 뿐만 아니라 유쾌, 통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사와 정치와 관련된 토크를 저희가 새로 이제 집 이사하거나 이렇게 개보수하면 달잖아요. 정치가 뭐길래로 정했습니다. 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해졌나요? 정해졌죠. 우리 둘이 내 아이디어는 킬 꽝이고 우리 강 원장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전에 이순재 씨라고 하는 국민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정치도 이제 한번 언제 한번 했어요. 대발의 아버지로 나왔죠. 맞아요. 그게 이제 그분이 했던 드라마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네, 그걸 착안해 가지고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뭐냐 이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조금 이제 이쪽 업을 갖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알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저희가 공급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 강민서 원장의 등장의 배경은 유권자의 힘입니다. 보통 우리 시민 그죠? 네네. 유권자 뭐 정치를 소시민. 모르겠어. 그러니까 중시민은 아니고 네네, 소시민인데 그래서 그런 눈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환 기자가 늘 이렇게 준비를 해옵니다. 발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막 만나게 전주 비빔밥식으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잘 안 먹습니다. 외부에 또 집이 전주예요. 네. 자, 어쨌든 5월 30일부터 20일대 국회 여러분들이 뽑으셨죠?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20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인데 역대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뭐 혁신 변화를 주장하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는데요. 새롭게 하겠다고 뭐 일하는 국회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은 20대 국회 때도 일하는 국회법이 있었는데 법을 안 지켜서 문제예요. 말로만 하고 폰만 잡았는데요. 자, 이거 관련된 얘기. 자, 이제 20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21대가 열리는데 지금 각 당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이쪽은 당 얘기, 이쪽은 이제 시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20대 국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4.13 총선에서 21대 국회 대표할 300명 이제 뽑았잖아요. 300명.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이 압승했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까지 포함해서 180석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원래 당으로 되돌아간 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제명 의결한 분들까지 합치면 177명이 지금 이제 여당 소속으로 돼 있단 말이죠. 기본소득당 뭐죠? 뭐 시대전환, 네, 또 양정수 이렇게 세 분 빼가지고 네네. 177석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 우리가 이 김종필 TV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늘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탄핵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 들어선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는 2016년,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2016년 탄핵 이전에 의결된 국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성격과 국회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네. 그래서 촛불 민심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을 문재인 정부가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네. 이 2016년에 구성된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발목을 많이 잡는다.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죠. 취재를
실제 수첩을 가지고 좋아.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당에게 불리한 여건이다라고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긴 압승을 했다. 그러면 결국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공격받았던 게 공격받을 만 했었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되는 상황이 됐구나. 그렇죠. 이렇게 총선 보는 거죠. 결과를 보면 그렇죠. 국민들의 민의는 그렇게 표출이 됐어요. 그죠? 네네. 네. 그건 팩트야 뭐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구성되는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부터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똑같이 했다가는 이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박살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일을 제대로 안 했냐? 자기들이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라고 일하는 국회법도 내고 뭐 이러는 걸 보면 열심히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본인들은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눈에는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5,300만을 대표하는 300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했느냐? 이 눈높이에서 본다라면 한참 모자랐다. 라고 보는데 우리 네, 강민서 싸웠던 기억만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TV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싸우는 모습들이 근데 훨씬 더 국회의원들이 많이 일하는 보여요.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죠? 그 국회 TV나 이런 데서 보긴 하는데 맞아. 사실은- 국회 TV는 네. 싸우는 거보다는 일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여줘요. 회의하는 근데 거. 청문회 때 아니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재정을 대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것도 맞아요. 맞긴. 케이블이나 이런 곳에서 국회 TV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국회 TV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 이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다큐멘터리 보면 근데 국회의원 일하는 모습은 안 보여. 회의를 하죠. 이제 거기서 대화하고 이제 토론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생활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떨어진 얘기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고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들을 다룰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저쪽 숨어서 원래 얘기하는 싸움 구경이 보기에 중심으로 이제 이제 시청률도 쳐다보고. 올라가고 시청률 또 올라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또 싸우니까 그래서- 그걸 찍는 거지 뭐 안 싸우는 걸 어거지로 싸우라고 하고 찍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5월 30일부터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려고 지금 하겠다고 지금 내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일 안 하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소환법, 예 그렇죠.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소환제. 네, 네. 그다음에 그 제도에 대해서 음. 제가 내일자 내일신문에 또 네. 실언도 씁니다. 꼭 한번 보셔야 돼요. 네네네. 내일신문 짱이에요. 자, 다시 또 그다음에 이제 갑니다. 예.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1년이 있으면 9월 달하고 12월 달이 정기 국회예요. 9월하고 12월 예. 한 달 그래서 내내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국회는 예를 들어 회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기는 무조건 한 달이에요. 회기를 무조건 별도로 한 정하게 달.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네네네. 네. 이번 국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라고 회기를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조건 회기를 한 달. 문을 열면 한 달이에요.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음. 9월 달 정기 국회는 그렇구나. 국정감사가 같이 물려 있어요. 매년 그렇죠. 국정감사를 해요. 그다음에 네. 12월 달에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정기 국회로 이미 정해져 픽스가 있어요. 되어 있고. 그렇죠. 두 개에다 플러스 네. 입법 발의, 그러니까 법 만들고 세 가지가 네. 국회에 일이죠.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핵심 상식입니까? 과제예요. 네. 상식? 그렇죠. 네. 용 상식이에요? 네, 그렇죠. 할수 어쨌든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1월부터 그러면 없는 8월 달까지는 그러면 노느냐? 아니에요. 임시국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 가시던데. 해외도 자주 가죠. 자주 아이 좋아요를. 아니 맨날 뭐 리허설 없이 가시던데? 하니까 훨씬 더 공감이 네. 가는구만. 해외도 근데 가는데 일단 회의 그때 하시는구나 그때도. 뭐 해외 가는 사람은 네. 가는 거고요. 아주 안타야, 삼루타. 일단 하시고 그래서 네, 네,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으로 개회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 12월 달은 정기국회로 픽스가 원래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기를 하는 거고 하고 앞에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그냥 자동 개회하도록 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며칠간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기를 정하지 않으면 한 달이에요, 무조건. 근데 말씀처럼 해외도 가셔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회기 중에도 가요. 국정감사하러 해외도 가기도 하고 뭐다 가긴 실제 가니까. 국익이나 입법 활동을 해서 필요해서 가기도 하고 네. 그걸 그냥 허울로만 해놓고 가기도 네, 해. 네. 그런 걸 이제 언론이 이제 네. 비판 견제 감시하는 기사가 네, 나오는 그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또 아까 하나가? 말씀하셨지만 일하는 모습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네네네. 의원들이 세비를 받잖아요. 네네네. 국회의원 열심히 하라고 네. 활동하고 월급 봉급을 세비라고 해야 세비로 하죠. 그죠? 받는데 네.
그 세비를 출석 일수하고 연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 빠지면 10% 삭감, 오. 20% 빠지면 20% 삭감. 이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협의를 안 하겠지만 하면 안 줘. 그래서 출석은 무노동 어떻게 모임으로. 뭐 지문 인식인가요? 아, 자동으로 이 국회 이제 회기 장소나 출석 불 들어오는 거.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출석. 각 상임위에서 날카로운 불 들어오는 질문인데. 거. 속기록 그 이제 본회의장에 그렇게 돼 있고 각 그 상임위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식 회의 발언은 다 속기록에 속기가 돼요. 아, 그럼 이게 대리 출석은 안 되는 안 되죠. 대참 안 됩니다. 대참 안 되죠. 오늘 이 음. 만남, 이 방송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 과외방이기도 합니다. 속성반. 공교육과 사교육이 네. 집약된. 네, 속성반. 좋아, 속성반. 무료입니다 대신에. 네. 예. 자, 자격증은 없는데 지금. 네. 자격증이 우리 없는데. 돈도 안 받고 책임도 안 자, 예. 그래서 일단 출석에 따라서 일단 세비를 그렇죠. 세비를 네, 연동을 하고. 시키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싶은데요, 근데 갑자기 네. 이렇게까지 해야 안 하니까. 되나요? 안 해.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고급 영어로 씨방새라고 그러잖아요. 아. 아유, 자, 근데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뭐. 제대로 안 지켜진 거예요. 음. 물론 정말 열심히 해서 입법 발의 열심히 하시는 분 있고 국회 활동을 정말 필생의 업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이런 거 있어요. 출석을 했는데 이제 카운트가 이제 잠깐 얼굴만 딱 비치고 네. 출석하고 또 음. 쓰기도 또 나가시잖아요. 있죠. 그거 음. 어떻게 그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거 의결할 때 이제 또 한 오세요 시간 제대로 그분들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밖에 살짝 나갔다가도 네. 오고 뭐 민원인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또 핸드폰 지역구 보고 그렇죠. 또 그렇죠. 하셔야 그런 게 되니까. 걸려 또. 또 또 그런 재미도 주시는 거죠, 뭐. 뭐 아무튼 아, 출석은 국민에게 서비스. 네, 출석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회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늘 싸움만 하는 장면이 많이 비친다. 네. 이제 이거 하지 말자. 동물국회 하지 말자고 해서 여야가 만들어 놓은 게 선진화법이라고 있어요. 네. 국회 선진화법. 여기 식물 새싹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성장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말라 죽었잖아요. 성장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선진화법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네네네. 선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많이 잡는다. 네. 이제 본인들 스스로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네네. 했어요. 호준화법.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네임을 붙인 일하는 국회법 이걸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21대 국회는 말씀대로 이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제대로 국민 기대에 좀 부응해서 잘 갈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그래서 국회를 일하는 만들어보자. 국회를 넘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국회를 네. 만들겠다고 이제 김태년 그죠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렇죠. 아주 세게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김종필 팀이나 내일신문은 그거를 법과 제도로 담보하자.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더라 20대까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에 아예 반영하자는 취지로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국민이 소환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탄핵 파면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자. 지역구에서 좀 그거를 자기 지역구에 제가 뭐가 투표를 했던 안 했던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출석했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 출석부 이거를 좀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지금 현재 것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출석률. 얼마나 잘하고 네.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으면 국민들이 좀 맞아요. 근데 이제 꼭 뭐라고 페널티 줄 수는 없지만 기억하겠다. 공개되면 4년 뒤 되게 이렇게. 그거를 네. 염두에 두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있으면. 그러니까 지역구 얘기했던 대로 어느 특정 지역구야. 네. 뭐 이렇게 종로다, 네, 뭐 네. 이제 중구다, 뭐 네.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네.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네. 그 자기를 대표하는 의원의 국회 네. 출석률, 네. 뭐 법안 발의 네. 이거를 뭐 1년 그 단위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열람할 있도록. 수 있게 네, 그런 거가 좀 투명하게.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쓰지 국회 않을까. 사무처에 아마 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저희 법안 발의는 있어요. 네.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법안 발의가 하는 있어요? 네. 우리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발의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요. 좀 보기 쉽게. 의안 정보 네, 시스템이라고 네.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출석률 그거는 네. 현재는 없을 거야 아마. 그것도 근데 이제 보면 온라인에는. 재난 문자가 지금 거의 실시간 오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그것도 보면은 전체에서 보내는 거와 저는 이제 서초구니까 서초구에서 보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국회의원 이거 지금 했다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그럼요. 네. 성적 이렇게 그 성적표야 사실은. 예.
투표. 네. 성적표를 왜냐하면 정치가 그 뭐길래? 학부형한테 네. 통제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뽑았잖아요. 주권자한테. 네네네. 그렇지. 우리가 세금 그러니까. 내는 걸로 그런 권리가 그들이 있지 세비를 갖고 않을까? 가. 그렇죠. 진짜 사전 리허설 없는데 어쩜 전국을 잘. 그거는 제가 우리 또 우리 국회 취재를 팀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네, 반영되나요? 이게 그럼. 사무처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분기별로 국회 분기별로 사무처에서 각 영역 그러니까 네. 의원별로 네. 이 통계가 가능한지 네. 아마 이제 의안이라든가 법안 발의 뭐 이런 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건 통계 내는 건 쉬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이제 출석률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 도장 찍고 밖에 나간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조퇴로 할 거냐.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저도 조퇴. 이제 보면 옛날에 세모. 그렇죠. 세모 3번 되면은 뭐 네. X 이렇게 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지 네. 아니면 아유, 하려면 어떻게 이분 해야 되게 되는지.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걸 그런 거 한번 되는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말하면은.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실행하지 우리는. 그럼 매일매일 기사를 쓰잖아. 또 아니 이렇게 좋은 아. 훌륭한 이제 김종필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밑에 깔아야 돼 이럴 때 쫙 어떻게 하는지 시청을 어떻게 하고 자 이제 다시 또 자, 본론으로 다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이제 총선을 저희가 치렀잖아요. 그래서 인재 영입과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발제를 듣고 우리 또 리얼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시작이 네. 되는데 그러면 이런 개선점이 필요하다. 네. 이런. 21대 국회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까 3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전체 지역구에서 선출되시는 분들이 253명, 25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47이 이제 비례. 253명인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300명 가운데 21대 국회에 새 얼굴로 등장하는 초선 의원이 68명이에요. 지역구요. 합쳐서 합쳐서 다 합쳐서 28분이 68명. 68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여기 새 얼굴. 새싹. 네, 그렇죠. 그렇지. 새싹이지. 중후한 새싹도 있고 아주 근데 젊은 보통 이게 새싹도 보면은 있고. 비율적으로 20대랑 19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인가요? 20대보다는 그거는- 많아졌습니다. 아, 20대보다 많아졌고. 네. 근데 뭐 월등히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늘 않고. 한 3분의 1 정도는 바뀌어 왔어요. 아, 3분의 1 그러니까 정도. 그 기존 30, 40% 는 지역구 바뀌어왔어요. 개념으로 지역구. 해서 30% 정도씩은 늘 바뀌어 비례도 또 왔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68명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워낙 많죠. 여당도 많고 야당도 이제 다선 의원들을 많이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3선 이상, 4선 이상 익숙했던 얼굴 중에 안 보이는 분들도 근데 더러 있을 많이 겁니다.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인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20대 국회 전에 없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아직 당선인 신분이거든요. 네네네.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선서도 하시나요, 이분들이? 이제 첫 개원을 하면 개원에서 이제 선서를 해 입학식 하면 날? 그때부터 그렇지.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그 입학하는 전까지는 거예요. 당선인이라는 신분이에요. 선거법상. 당선자라기보다 당선인이 배지가 아직 안 정확한. 나왔. 그렇죠. 이제 아직 그날 달지 이제 않죠. 가는 건 정식으로. 네, 선서를 하고 다셔야 그렇죠.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서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공부 모임을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지금. 지금요? 네, 스터디? 시작했어요. 스터디? 네, 사전 그러니까 무슨 선행하시는 선행학습? 거죠. 선행학습을 뭐에 시작하시는 대해서요? 입법에 대해서 입법을 의정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 네. 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초짜들은 다 초짜니까 말 그대로. 하시는구나. 미리 한 분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분들도 적잖아요.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실제로 초선들은 다 처음 해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 연구기관인 뭐 보좌관 출신을 해봤겠다. 국회 보좌관 했던 사람들이. 민주- 서포트는 했지. 네.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네. 입법 발의부터 네. 그러니까 법을 발의를 하려면 네. 어떻게 준비를 해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이 법안과 기존 법안의 이제 차이점이라든가 이걸 검토해서 실제로 이게 본회의 통과까지 이 과정 네. 전 과정을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 네네. 요 법안 활동하는 거 이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랑 두 번째 연설문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서 뭐 흔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제 발언 준비하는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어떻게 쓰느냐, 작성하느냐? 준비하느냐.
이것도 이제 뭐 그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 열심히 그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을 초빙해가지고 그분한테 말하기, 쓰기 이런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들이 했던 것보다는 아주 간명한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속성으로 과외를 받으시는 왜 거고요. 레슨비 공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공짜입니다. 이건 의원들한테 주는 특혜예요. 재밌을 것 국비,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다 국비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다 지급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심 본인들이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뭐 환경, 문화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뜻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국회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초청해서 안 오는 전문가가 없어요. 대통령 빼고 다 온다고 보면 맞아요. 부르면 다 와요?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맞아요. 실제로. 사심 안 오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고 사심이 좀 국민의 있겠는데. 대표님 다 이제 로비하고도 연결돼 있고 하죠. 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문화 정책에 관심이 되게 많다. 음. 이분에게 꼭 들어보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하면 웬만해서는 그분들이 다 오세요. 왜냐하면 자기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궁금해를 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우리 강원장 그럼 연락이 없었어요? 그 아직 안 왔는데 아, 이런 줄 오는 알았으면 중일까요, 아마? 준비를 아, 오는 중일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안이나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거꾸로 의원들에게 우리가 뭔지 외국의 경우에는 그걸 로비스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게 왠지 좀 부럽고 안 좋게 비춰지는데 맞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국민들 편에 서서 만들 수 있도록 이 옆에서 돕는 사람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충분히 여기 와서 강의도 하시고 의원들에게 이제 그런 의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걸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 공부를 하는 해요. 시간도 많이 갖고 우리나라는. 계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인물들 또 전문성이 높고 국민들 위해서 정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천 그런 과정이 이제 공천이죠. 네. 어떤 차천이 아니라 공천. 이제 공공적으로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정당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차기 대선하고 또 직결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에서 각 대선 후보를 낼 거예요, 이제. 또 대선 후보가 되려면 또 당내의 당원들 또 국민들 참여하는 경선을 또 거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당내에 정책 입지가 있어야 되니까 세력화를 해야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대선 후보 그거를 감안해서 공천을 그걸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죠, 이제. 그래서 전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친박, 네. 그것도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라 찐하면 친박 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쪽은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관계가 깊거나 우호적인 그런 친문, 찐문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진문은 있죠. 진문은 있어. 진문. 이제 곧 찐문이 나올 거야. 찐 이거. 찐이야. 오케이. 네. 그런 이제 그런 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유력주자들이 있는데 민주당하고 통합당, 네. 그죠? 이쪽 미래통합당은 이제 워낙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생략하고 민주당이 워낙 또 압승도 했고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오늘은 민주당만 간단하게 보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들어왔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왜 두 분은 안 들어간다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관점이 진짜 편향돼 있어. 자기 친한 사람이래. 우리가 그러면 친강인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공천이? 그 각 당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종류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세 같으면 종류? 제가 생각한다. 아, 오케이. 네네네. 제가 공천을 한다 치면 네. 우선은 우리 당을 정말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대중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 오케이.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네네, 대중성. 표를 얻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네, 될 거다. 네. 그런 부류 한 부류.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전문성. 의료 영역에 네. 우리 강 원장님 같은 분, 언론 영역에 김종필 우리 팀장님 같은 분, 네. 또 법조인 출신 중에 누구, 네. 경제인 중에 어디 기업가 어떤 분, 시민사회 활동하셨던 분들, 네네네. 각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명만 추천받는 게 아니겠죠. 네네. 여러 명을 추천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여러 명을 일정한 툴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네. 평가를 하는데 하는데 추천하는 경로가 네. 아무나 제가 할게요 이러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네네네. 어떤 성격으로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하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과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 대선 후보가 된다든지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든지 이런 유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과 연동이 돼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네. 있어요. 네네네. 많습니다. 이번 68명 신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그룹과 연결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당 안에서 뭐 특정 세력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각각의 영역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런 뭐 개파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나랑 친한 사람한테 일정한 자리를 줘요.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친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친해야 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죠. 뭐 정치적 뜻을 권력.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나 그러니까 원래 사회경제적 정당의 이해관계. 목적이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모여서 모임.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정권 만드는. 획득을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데 서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민주당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이낙연 전 총리 네네. 이번에 이제 종로에서 당선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재명 경기지사, 네.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낙선했습니다마는 뭐 김부겸, 대구의 뭐. 김부겸 아, 전 네네네. 후보, 지금은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다음에 뭐 저쪽 29일까지. 29일까지. 김두관 의원도 네네네네.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간 부산의 있죠. 김영춘 의원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참- 이분도 계시고. 이제 짠. 3공화국 때 참 잘 나가셨는데. 네. 뉴 JP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대선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과 깜짝 실제로 놀란가? 연동이 돼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네. 있다. 네.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출마하신 분들 38명의 후원회장을 맡으셨어요. 그게 다 포석이죠 이제. 그분들이 자기하고 이렇게 제 세력을 후원회를 좀 구축하기 위해. 맡아주세요. 후원회장을 맡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38명인데 그중에 15명이 떨어지고 23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3명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전에 오늘 세력이 그 자리에 늘어나는 당선 얘기 들었죠. 네. 또 그런 경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서 정무부 시장, 행정부 시장, 정무특보, 보좌관 이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또. 전국에 이제 쭉 그렇죠. 있어요. 행정부 시장으로 하셨던 그런 분 분들이 이제 박원순 가깝죠. 그렇지. 그래서 이른바 서포터즈가 박원순 되는 거죠. 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옛날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는 이제 거죠. 개보, 개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 종류 대중성, 전문성. 음. 3번이 뭐죠? 3번은 친밀함, 친밀함도 있을 거고 인간. 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이 있겠죠. 헌신, 네, 조직 안에서 헌신했던 사람들. 공모상, 당에 대한 기여도 공모상 공모상 타신 분들, 줘야죠. 인기상, 인기상은 그다음에 최우수 연기상, 그다음에 이제 공로상, 그렇죠. 네. 포토제닉상은 없더라고. 포토제닉상은 대중성에 네, 이거 많이 받으시면 어우. 대중성. 그러니까 하루 그 공부도 과외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응용력이 좋아. 이렇게 갖춰야지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공천해서 이제 네. 사실 이제 이분들이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지만 네네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 안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네. 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선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 결정하는 과정에 내 세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보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이제 이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역구에서 활동하면 그 지역에 또 당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20명이 이렇게 퍼져서 하면 각각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직화된 넓어지는 세력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땡기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획득된 그 힘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이른바 대선 후보라든가
또 당권이라고 표현되는 당대표 도전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이게 공정하냐? 네, 공정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시민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이냐, 설득력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니까 너무 친해, 너무 친하고 사람이 너무 괜찮아. 내가 10,000원 빌려줬는데 갚으라 소리도 안 하고, 뭐 너무 괜찮고, 그리고 그 분야에 너무 전문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알려줬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걸리는지.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후보 공천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콕 찍었어요. 이 사람 내 새끼니까 이 네네, 사람 좀 무조건. 받아줘. 네네, 그런. 그게 네네. 이제 낙하산 공천이에요. 아, 대표적으로. 낙하산 공천.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리 꽂아. 근데 어느 지금도 분야나-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영향이 보이죠. 있어요. 분명히 네. 있는데 네. 지금은 그나마 좀 이게 넓어진 게 이 공천을 하는 기본 툴이 경선을 통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보통 여론조사로 해요. 여론조사로. 전화 경선을 여론조사로. 통한- 경선 안 하고도 되잖아요, 공천. 그렇죠. 비- 이제 전략 공천이 전략 됩니다. 공천. 예를 아주 들어 아주 적습니다. 공격으로 아, 또 그럼 사전- 비율이 적은 거예요? 최소화하는 거죠. 이제 음. 당내 반발도 있고 기존에 이제 거기 지역에서 하던 전략 사람도 공천이라고. 있고. 근데 공천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을 뭐 두고 너무 이렇게 막 그렇죠, 난리가 나고 막 예전에는 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게 한 명이 사인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공천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누구한테도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점수를 공개를 해서 하는 건지 그게 너무 이렇게 돼 궁금해가지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 있었던 시절 시절. 총재 네네네. 시절 네. 이 사람들이 찍으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근데 대통령이 당총되고 지금은 낙점. 지금은 이제 네.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아, 위원회가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후보군을 뽑아요. 아, 3배수 정도 후보 3명 정도를 뽑아서. 뽑아서 이 사람들을 여론조사에 붙여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순서가 1, 2, 3등이 있을 거 네네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이제 여성 후보고 가산점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그렇지 않으면 네네네. 여성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여건이니까 네네네. 이런 방식을 거쳐서 네.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당 최고위원회에다 넘겨요. 그 네네. 결과를 네. 거기서 땅땅땅 두드리면 네. 그 사람을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이른바 그렇게 상향 이렇게 그게 민주적인데 이렇게 왜 싸움이 그게 이른바 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적 생기는 시스템으로 거예요. 했지만 했지만 그게 납득할 이제 수 없다. 그거는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상향식 공천이고 하향식 공천이 있어요. 아까 전략 공천이 그런 거예요. 이제 네네네네. 당 지도부가 네.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당의 정체성이나 또 국민적으로 동의를 많이 받게 유리한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고려하는 거. 특히 네. 그거는 비례대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은 비례대표도 아까- 나 너무 궁금한데. 네, 오늘은 이걸 전부 네. 다 해소할 수 없기 다음번에. 때문에 네. 예, 이제 자율학습도 있고 네. 예, 또 우리가 심화학습도 네. 네. 가져가면서 네. 더욱 실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요 대목은 요까지 정리하고 여러분들 더 궁금한 거는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